5성급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9세 재단 이사장이 지팡이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62세 여성의 어깨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쿵. 피해자는 그의 며느리 어머니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버스 기사 주제에. 그날 밤 그는 모든 증거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CTV 영상 전부 지우라고. 오늘 일은 없었던 거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백업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교사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온 교사. 기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증거인멸은 범죄입니다. 15년간 참아온 며느리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USB 하나, 블랙박스 하나, 회계장부 하나. 그것이 1억 5천만 원 횡령 재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버스 기사 딸이 시댁과 싸워 이긴 실화입니다.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 우리 어머니는 이미 하루를 시작합니다. 버스 기사 정미옥. 62세. 35년 경력. 매일 아침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점검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상태, 엔진 오일. 하나라도 놓치면 수백 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점검 사항을 빠짐없이 운행 일지에 기록합니다. 35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죠. 저는 그 딸 이하진입니다. 공립중학교에서 기술과정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어머니처럼 저 역시 기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운행 전 점검이 생명줄이다. 뭐든 기록으로 남겨야 실수가 없다. 저 역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영수증에는 진실이 남는다. 허위 견적은 범죄다. 우리 모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삶을 하찮게 봤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5성급 호텔 대연회장. 의료봉사 재단 갈라 디너.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로 차려입은 사람들. 그리고 지팡이 한 번. 그 순간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결혼 전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보수적이지만 내 어머니를 존중한다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멀리서 예의 바르게 선을 그으면서요. 남편 서율 39세. 재단 산하 의료기기 유통사 이사. 시아버지 한도영 69세. 의료봉사재단 이사장. 지역 유지 로터리클럽 회원. 매년 기부금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 시어머니 오선희 65세. 사교계 활동과 자선 바자회를 주관하는 상류층 여성. 그리고 우리 집. 어머니는 새벽 5시 출근, 저는 오전 8시 등교. 두세 개는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바쁘시죠?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우리의 평화 공식이었습니다. 버스 차고지와 5성급 호텔 로비. 작업복과 명품 구두. 낡은 도시락과 코스 요리. 그 거리가 우리 가족의 거리였습니다. 15년간 저는 그 거리를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평화가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2024년 9월부터 남편의 카드 내역이 달라졌습니다. 갤러리 라운지 25만 원. 와인바 32만 원. 플라워 숍 12만 원.
브런치바 18만 원. 요즘 회식이 많다고 했습니다.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저는 공무원 월급, 남편은 사기업 이사. 수입 차이는 명확했죠. 그래서 더 못 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버스 노선에 새 광고가 많이 붙는다고. 의료기기 회사, 재단 홍보. 돈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35년 운전하면서 배운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도는 곳엔 반드시 뭔가 있다고. 어머니의 그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 받은 시어머니의 전화. 이번 갈라 디너에 우리 어머니도 꼭 오라는 초대.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봤습니다. 최담 대표라는 이름. 내일 미팅 때 그건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메시지. 최담. 협력업체 대표. 33세 여성.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업무 파트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어머니의 버스 블랙박스에 기록된 날입니다. 정류장에 천천히 진입하는데 검은색 세단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급정거. 어머니는 침착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세단에서 내린 사람. 화난 표정의 한도영.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버스 기사, 운전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선행 차량 책임이라고. 블랙박스가 다 돌아가고 있다고. 시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말대꾸냐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 사위의 아버님이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라고 했습니다. 집안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어떡하냐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승객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체면은 그 다음 문제라고. 시아버지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기사 주제에. 그 말, 어머니도 들었고 블랙박스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참고 계신지.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재단 프로젝트 폴더. 최담 제안서. 거기에 단가표가 있었습니다. 요양원 급식 납품. 원가 3,200원. 납품가 5,800원. 차액 2,600원. 월 5천씩 기준이면 월 1,300만 원. 연간 1억 5,600만 원의 차액. 그 돈이 최담 회사로 들어갔다가 일부가 다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갈라 디너 당일. 어머니는 평생 처음 입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으셨습니다. 불편하다고 중얼거리시면서도 누구보다 당당하셨습니다. 대연회장 좌석 배치는 정직했습니다. 시댁은 중앙 단상 앞 VIP석. 저희는 뒤쪽 구석 일반석. 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시며 조용히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무대 위로 시아버지가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연설. 우리 재단은 20년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달려왔다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라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대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최담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최담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고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식 시간.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냐고. 시아버지가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라고. 버스 집안이라고. 뭐 별건 아니라고.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양한 분들이 오시네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들었다고.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는 거냐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35년간 사고 한 번 없이 20만 명을 실어 날랐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눈 오나 비 오나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졌다고. 그게 별것 아닌 일이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느냐고. 버스 기사 주제에 집안 체면을 깎느냐고.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지키는 거라고. 그 순간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어깨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어깨를 잡았습니다. 표정이 찡그러졌지만 쓰러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폭행이라고.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훈계라고. 어른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어른이 폭력을 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르침이 아니라고. 평소 학교에서 쓰는 구급 물품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삼각건과 얼음팩. 어머니 옆에 앉아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도 흥분하셨고 어머니도 말씀이 좀 과했다고. 저는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폭행 피해자에게 말이 과했다고 말하는 거냐고. 시아버지가 경비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CCTV 영상 전부 삭제하라고. 지금 당장. 오늘 일은 없었던 거라고. 그날 제 안에서 뭔가 부서졌습니다. 15년간 지켜온 며느리라는 정체성. 가족이라는 환상. 참으면 된다는 거짓 평화.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기록으로 싸우겠다고. 다음 날 일요일 새벽 6시. 저는 재단 주차장에서 경비팀장 윤대성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령대로 서버는 지웠지만 외부 백업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머님 같은 분이 당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고. USB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어제 갈라 디너 CCTV 원본. 둘째, 삭제 로그. 이사장이 직접 지시한 기록. 셋째, 재단 회계 파일. 그가 말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그게 35년 경비 일하면서 배운 거라고. 집으로 돌아와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19시 47분 23초.
삭제 로그. 사용자 한도영. 작업 전체 삭제. 시간 2024년 11월 9일 22시 13분 55초. 회계 파일. 요양원 급식 납품 내역. 원가와 납품가 비교표. 최담 대표 회사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남편 명의 계좌로 빠져나간 돈. 거기 모든 게 있었습니다. 폭행의 증거. 증거인멸의 기록. 횡령의 흔적. 저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 남편의 가족은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박설아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의 폭행, 증거인멸, 급식비 횡령. 증거가 다 있다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신분으로 시댁을 고발하는 게 정말 괜찮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덮는 게 더 괜찮을까요? 기자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라고. 삭제 로그가 있다는 게 결정적이라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입증된다고. 하지만 언론 보도는 팩트체크 3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상 원본 검증. 당사자 진술과 교차 검증. 추가 증거 확보. 어머니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블랙박스 음성 파일. 버스 기사 주제에 그 한마디가 명백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급식비 문제. 원가 3,200원, 납품가 5,800원. 차액 2,600원이 어디로 갔는지. 최담 회사로 들어갔다가 남편 계좌로 빠져나간 돈.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계좌 누구 거냐고. 제 남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보도되면 남편도 조사받는다고. 이혼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그럼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진실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을요. 팩트체크 완료. CCTV 원본과 삭제 로그. 피해자 진술서와 블랙박스 음성. 회계 자료와 계좌 이체 내역.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기사가 나갔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의료봉사재단 이사장, 갈라 디너서 노인 폭행. CCTV 삭제 시도. 급식비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착수. SNS가 들끓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봉사자라고? CCTV 삭제 시도 완전 범죄 아닌가? 급식비 횡령은 진짜 악질이다. 피해자가 며느리 어머니라니. 재단 앞에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탔습니다. 폭행 인정하냐고, 급식비 횡령 사실이냐고, 며느리가 제보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차문이 닫혔습니다. 검찰 조사실. 폭행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훈계였다고 답했습니다.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CCTV 삭제 지시는 변호인과 상해 후 답변하겠다고. 남편은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단 관련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화난 목소리로. 이게 뭐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횡령에 연루된 거 당신이 직접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거라고. 자기는 그냥 따른 것뿐이라고. 우리 가정은 지훈은 어떡하냐고. 지훈은 제가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위에 선 가정보다 진실 위에 선 엄마가 낫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1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슬펐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법원 1심 선고 공판. 피고인 한도영은 폭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벌금 3천만 원. 방청석에서 어머니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모욕하고 폭행했으며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다고.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표방한 재단 이사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이 무겁다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재단은 직무정지 6개월. 급식비는 전액 환수. 최담 대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도영 전 이사장 사건 이후 전국 비영리재단 회계 감사가 시작됐다고. 시민단체는 재단 투명성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한 사람의 용기가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이혼 절차가 끝나고 저와 아들 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달빛 공작실, 나무 책상, 전동 드릴, 못, 톱, 사포.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지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를 보라고. 울퉁불퉁하지만 사포로 갈면 부드러워진다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거친 순간을 지나면 더 단단해진다고. 저는 지후와 함께 의자를 조립했습니다. 지후가 못질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이혼하고 서울 떠나고 이렇게 사는 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진짜 행복하다고. 예전엔 맞춰 살았다고.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체면 눈치. 하지만 지금은 제 기준대로 산다고. 기록처럼. 거짓 없이.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버스 기사를 은퇴하셨습니다. 35년간 달려온 길.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손으로 만들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길. 공방에 지역 청소년센터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책상을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과정을 기록할 거라고. 설계도, 재료 목록, 실패한 부분, 성공한 부분. 전부 기록하라고. 그게 진짜 배움이라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실패도 기록해야 하냐고.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고. 그리고 기록된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고. 경험이 된다고. 어머니가 학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년간 버스를 몰았다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점검했다고.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매일 점검하라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거짓 없이 살고 있는지.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버텼냐고. 기록했다고 하셨습니다. 운행 일지에 오늘 승객 몇 명, 사고 없음, 날씨 맑음. 그렇게 적다 보면 자기가 뭘 해냈는지 보인다고. 기록은 나를 지켜주는 무기라고. 학생들이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을 저와 어머니가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도영 전 이사장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단은 새 이사진으로 재편됐고 투명 회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기록은 거짓말을 못한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네. 해야 했습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포기입니다. 진짜 평화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오는 겁니다. 지후와 함께 석양지는 마을길을 걷습니다. 지후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볼 수 있냐고. 아빠는 지금 자기 실수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아빠가 나쁜 일 했냐고 물었습니다. 응,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쁜 일 하나로 전부 나쁜 게 되는 건 아니라고. 다만 그 일을 덮으려고 하면 더 나빠진다고. 엄마는 왜 덮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너가 자랐을 때 엄마가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기도 엄마처럼 기록하겠다고. 그래, 네 인생을 네가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그날 내려친 지팡이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부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CCTV, 블랙박스, 회계장부, 진술서. 기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건 직업이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제 어머니의 운전대와 제 기록. 그 둘이 우리 가족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잊어도 백업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은 일들을 기록하세요. 당신이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세요. 당신이 목격한 진실을 기록하세요. 왜냐하면 기록은 가장 공정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모든 피해자의 용기에 바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